미국 동부 기준 2021년 1월 29일자입니다. 트럼프 탄핵안이 그동안 공화당원들의 탄핵 지지에 힘을 얻어서 물론 민주당은 전부 탄핵에 찬성했을 거고요. 하원에 통과했습니다. 하원 낸시 펠로시라는 하원의 국회의장이죠. 이제 상원에서의 이제 통과를 맡고 있는데요. 50대 50 상황에서 공화당원에 17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비난하고 국회의사당의 어떤 폭도들을 트럼프가 책임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공화당원들이 발을 서서히 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트럼프 탄핵안은 또 최초로 두 번째 탄핵받을 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 맺혀서. 자, 첫 소식을 보면은요, 여기서 케빈 맥카티입니다. 케빈 맥카티는 미국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원내 총무입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 리더라고 그래요.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 총무를 메조리티 리더라고 그러고요. 하원에서 얘기합니다. 그 탑 최고죠. 공화당 1인자인데 원내 총무인데요. 그가 Sixth 해빙을 찾고 있다. 화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자, as 상황에서 GOP가 Grand Old Party 공화당이 rallies behind 뭐뭐 뒤에서 뭉치는 거죠. 전직 대통령 뒤에서 뭉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 쪽으로 나선 거예요. 역시 공화당원답죠. 처음에는 같이 격분해서 마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공화당원의 지지층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난 트럼프지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나중에 또 트럼프한테도 또 당할지도 모르겠죠. 자, 결국 맥카티가 트럼프와의 화해를 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케빈 맥카티, the top house Republican, 지금 원내 총무 맥카티가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오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캘리포니아 이제 시골 농업 지역에 이제 산 중간지대가 있는데 농업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거기 출신이고요. 젊어서부터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주의원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실력파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세가 아닌 공화당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의 동부 지역, 바로 그 지역이죠.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맥카티가 구하고 있는데요. After saying 트럼프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의사당 사태에 대한 책임은 트럼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결국은 통합적인 노선을 공화당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요. 트럼프 별장 가서 만나서 히히낙낙거리고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들어가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요. We want it to be bipartisan always. bipartisan 하면 양당 지원하는. 미국은 양당 체제죠. 크게 나누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bipartisan 하면 이제 물론 양당의 이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 통합적이라는 의미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핵 절차가 통합적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surrender 할 수는 없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partisan, 즉 파당적인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트럼프가 탄핵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에서요. phase out 하면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gasoline vehicles, 석유 차량들을, 석유를,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이런 석유 차량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링 암시하고 있다. 자이즈믹 하면 이제
지축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격변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격변을 시그널링하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기름을 먹는 차는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GM도 발표했습니다. General Motors가 said it would only sell zero emission vehicles. zero emission 하니까 이때 emission이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무의 차량들을 팔겠다. 2035년쯤에는 14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아주 가깝죠. 자, 그것은 embolden, 더욱 과감히 할 수 있는 바이든이 이제 혁신적인 클라이밋 체인지 폴리시를 내놓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모든 연방정부의 관공서에다가 전기차를 미국산 쓰겠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엠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정책을 더욱더 대담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솔린 차량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가 이런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요거 보시면요. We are bringing Sundance to your living room. 그래서 3개의 다큐멘터리를 두고요.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Sundance. 유타주에서 일어나죠. 유타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 할리우드의 그 영화 작품전에 비하는 독립 영화제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제죠.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가 유타주에 일어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3개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ad enough of Netflix 하면 여기서 넷플릭스가 이제 좀 지겨운가요? 여기에 3개의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는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How many Americans are homeless? No one knows. 자, 요거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미국이 우리가 이제 잘 살지만 거지들이 많이 있죠. 우리 요새는 주변에 거지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제 썬댄스에 잠깐 여기 썬댄스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3개 제목들은요. 하나는 A Concerto is a Conversation. 콘셀토 재즈가 하나의 대화다. 그래서 A Concerto is a Conversation이고요. 두 번째는 Tears Teacher. 이 선생님이 일본을 이용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억누러진 감정, 어른들한테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으라. 남들 앞에 울도록 그러면서 분을 좀 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고요. Tears입니다. Tears. 그 다음에 Field Trip 하면은 또 3번째 다큐멘터리 Field Trip이에요. 그래서 이 Field Trip은 5학년 학생들이 여기저기 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앞으로의 전개될 삶을 전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 3개 볼만하고요. 다음으로 너무 요거 보시면 How many Americans?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홈리스한가? No one knows.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거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이요. 자기 도시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에 통계 오류가 많았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작년에 56만 8천 명의 미국인들이 홈리스하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훨씬 많고요. 왜냐하면 56만 8천 명 사실 우리가 이제 거리에 있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거지들이고요. 뭐 길거리에서 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모텔에 머물러 있다든지 자기 가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까지 다 조사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놀라운 일은 각 시도들이 거의 자기들의 집 없는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건 연방정부에서 각 시도들한테 자금 지원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파악해서 그 숫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미국의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기사가 eviction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The Black Hole at the Heart of the Eviction Crisis에서 eviction 하면 이제 퇴거 명령이에요. 퇴거 명령의 위기 속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블랙홀인데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한 해에 거의 320만 명의 이빅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작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월세를 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쫓겨나겠죠. 이런 끔찍한 사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조 바이든 the Irishman이에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아일랜드 출신 사람입니다. 그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국가들의 이민자를 막는 정책을 번복을 했죠. 많은 미국 지도자들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자기가 아이리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아이리시들이 왔을 때 두 번의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중반대에 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1800년대 왔을 때는 아주 아이리시가 끔찍한 기근에 처했을 때 미국에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왔죠. 그때 미국의 정책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밟았는데 물론 조 바이든은 그 전에 왔어요. 그 4대째 할아버지가 먼저 왔는데요. 조 바이든이 아이리시맨이라고 항상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지금 수단도 그 다음에 수단 그 이민을 철폐했던 수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또 있죠. 그 한 나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던 미국이 되지 말고 진작에 그들한테 미국의 문호를 여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그야말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아이리시예요. 바이든 같은 진정한 아이리시맨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일랜드가 어려웠을 때 미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찾았듯이 바로 수단 사람이나 많은 외국의 이민자들도 데려다 놓고 미국 새 삶을 펼치도록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The Story of John Young, 존 영이라는 사람이 버팔로 윙즈라는 치킨 요리법을 만들었는데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 60년대인데요. 이게 3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버팔로 윙즈가 이제 버팔로 고기가 아니고 닭고기에다 버팔로 윙즈만한 소스가 있는 거죠. 만보 소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어떻게 50년대 버팔로 윙즈가 전 미국에 펼쳐지게 됐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있었던 레스토랑이 문이 닫혔고 그의 글로리는 페일이 사라졌지만 역사적인 reclamation effort, 그 요리법을 다시 만들려는, 즉 reclamation,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어텐션을 가지고 있다. 그가 완벽하게 만들었던 시크릿 소스에 대한 새로운 주의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A Dark Reality Behind Saudi Arabia Utopian Dreams. 원래 중동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왕자처럼 살아가지고 거대하게 아부다비라든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축하는 걸 좋아합니다. 현재 최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살만도요. 아라비아에서 그 큰 더 라인이라는 거의 150km 정도의 길이에 얇은 띠 모양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거기서 100만 명이 살게 하고요. 거기는 아무것도 도로도 없고요. 차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그리즐리 프라이스,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됐죠. 자, 그거에 대한 어두운 면을 그려주고 있는 글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엘라 엠모프. 엠모프라는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남편 이름이 엠모프죠. 그래서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의 남편인데 그 남편이 데려왔던 두 번째 딸입니다. 엠모프가 바로 메이저 모델링 컨트랙 디자인 파슨스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딸내미가 모델직을 하나 땄어요. 이 엄마죠, 엄마. 양엄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스 엠모프가 21살인데 바이스 프레지던트 카멜라의 스텝 도어입니다. 양녀인 걔가 취임식의 시인 아멜라 고먼, 아만다 고먼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시를 취임식에서 발표해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여성, 흑인 여성인데 하버드 다니면서요. 20대 초반에 벌써 10대 말에요. 시인으로서의 월계수를 받은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그 애도 지금 탑 에이전시에 어떤 그 모델직을 따냈거든요. 또 책도 이제 자기가 출간할 예정이고요. 아주 인기가 이제 짱입니다. 근데 이제 해리스의 양딸도 그 취임식에 주목이 되어가지고 모델 회사와 계약이 돼버린 아주 큰 행운을 잡은 애를 얘기했고요. 자, 이제 아만다 골만 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이 모델링 에이전트하고 슈퍼보울에서도 무대에 섰고요. 22살에 지금 와우담 놀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 책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제가 아주 중요했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놓쳐져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The First Post-Reagan Presidency에서 바이든이 아주 획기적으로 물론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경험이 많은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만큼 혁신적인 지금 뉴딜 같은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정치학, 예일대학교 정치학자의 이론은요, 미국은 60년마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등장하고서 진보적인 사고가 바로 레이건까지 이어졌고, 레이건 이후에 또 60여 년 동안 80년대잖아요. 레이건은 60년 동안 또 보수적인 사고가 이어졌고, 물론 중간에 오바마라든지 클린턴 민주당원들도 결국은 보수화에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해서 염려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진정으로 그 이후에 레이건 이후에 진보적 대통령, 즉 루즈벨트 같이 혁신적이고 진보적 국가 개입을 통해서 많은 국가 활동을 하게 될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